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네, 다음 네, 노래는 네. 이거 이제 딩고에서 나왔던 그런 영상인데 윙사이퍼? 네, 이 노래 한번 듣고 네. Well, I feel the hand stroking my hair again. There waits for somebody to call. I think I have to let you go, baby, 'cause I think I have a way of going. I'm really taking me home. No, I've been thinking about it now. I know you. I can't let you go, baby, 'cause I bet I cannot ever be if you're gone. I spent my whole life loving you, so go. 그랬어, 두 발을 멈추고 멈췄어. 날 같은 자리에서 맴돌아 누구지 누구였나. 내 무게중 어디긴 어딘지 바랬었던 건진 처음. 의심을 할수록 믿음이 생기지. 확실히 꺼져도 쳐버리지 그게 뭐. 세상을 다 할 수 있어. 평범한 걸음보다 서둘러 걸어가 내리막보다 낮게 앉은 머리카락 잠시라도 안 보일 수 없게 Just wait until you're here. 형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굉장히 쓸쓸하고 이게 약간 블루지한 느낌이고 이게 뭔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네. 마지막에 그 안다영 벌스에서는 쫙 가라앉아가지고 늪에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이 윙 사이퍼라고 하는 게 내가 찾아보니까 Who will lead the next generation? 이거의 윙이 준말이래요. 사이퍼는 약간 그 프리스타일 랩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던데 네, 이게 네. 프리스타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니겠죠. 네. 네. 이렇게 잘 짜여진 프리스타일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딩고 프리스타일 채널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어떤 대표할 만한 재능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이다 해서 이제 어떤 주제를 주고 곡을 이제 만든 거를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레퍼런스가 있죠. 하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하치 이야기로 알려진 네. 영화이자 뭐 그러니까 소설이자 영화이자 뭐 이런 게 그게 레퍼런스로 깔려 있고 실존하는 개였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죽은 주인을 계속 기다리는 그런. 네. 그래서 이 하치코라고 하는 개의 감각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물론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의 주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 기다림이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란 게 과연 뭘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실 기다림은 기다림밖에 없거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기다림밖에 없고 사실 그 기다림 안에는 대상이 부재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실제로 어떤 기다림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부재하면서 불가능한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고 그 모리스 블랑쇼라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이제 이론가가 기다림 망각이라고 하는 걸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시간의 폭력에 그 저항하는 대항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수동적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의 어떤 폭력 안으로 우리를 던져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존재는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렇죠? 그 대상은 그 기다림 안으로 오지 않고, 네, 이런 어떤 절망적
실존적? 예, 실존적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하치코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쓸쓸하면서도 어떤 재미를 느끼게 했던 시온 벌스부터 보면 굉장히 보컬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처음 들었는데 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매력적이던데.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머리를 쓰다듬는 손이 다시 느껴질까? 아마 내 머리카락이 빠질 때까지 아닐 것이다. 이거를 이제 머리카락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털로 네네.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쓸쓸해진 느낌이에요. 다시 그 손길, 나를 만졌던 어떤 손길이 이미 이제 불가능하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비닐판을 꽂아줘. 이게 이제 바이닐 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면 오브 하치코스 예, 송 예,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예, 예. 이 음반 얘기하는 것 같아요. LP. LP를 무덤에 꽂아놔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목줄에 이름표 같은 거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LP인지 뭐. 근데 어쨌든. 둘 다 네. 너무 슬프다. 그쵸? 음.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하치코의 어떤 음반을 꽂아달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하치코인 줄 알았는데 화자가 확 분리가 되면서 하치코의 어떤 감각과 동일시한 화자가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네. 앞에 두 대목에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을 다시 그 손이 느껴질까?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이 빠질 때까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하치코의 감각이 있었다면, 이 세 번째 네 번째로 오면서 그 대상과 동일시한 어떤 화자가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약간 그 어떤 되게 서글퍼요. 왜냐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오지 않을래 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오지 않을래가 굉장히 공허하게 도달할 대상 없이 퍼지고 울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반복이 되죠. 나중에 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개니까 그냥 혼자 남겨진 멍청한 동물, 네가 돌아올 줄 알면서 어떻게 떠날 수 있어? 오 하치코 이제 이해했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벌스에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게 그러면서 각각의 그 어떤 변주된 그 기다림에 대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각각의 말로 또 변형되고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빅나티로 넘어가면, 이거는 하치코의 말이죠. 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널 집에 데려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신을 집에 데려갈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부재하고, 뭐 하치코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죽었고 일단 내 눈앞에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뭐 너의 현전 이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인정하고 떠나게 해줘. 근데 이 구절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눈물은 여기 지금 딸꾹질로 번역을 해놨는데, 눈물은 딸꾹질처럼 그칠 거야. 히컵이 그런 딸꾹질 그런 느낌인가 보죠. 근데 어쨌든 눈물이 딸꾹질처럼 그친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은 어쨌든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어떤 부산물이고 촉각으로 내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딸꾹질처럼 그친다라고 했을 때, 그 딸꾹질은 사실은 굉장히 횡격막을 울리면서 이렇게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잘 안 맞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딸꾹질처럼 그친다는 게 뭐지? 그랬는데 딸꾹질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이 몸에. 그쵸? 그래서 눈물이 그쳐도 그거는 흔적처럼 내 몸에 남아있는 어떤 감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이 구절에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좋고 굉장히 이 기다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서 떠난다고 해도 그게 흔적처럼 계속 내 몸에 감각으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두 번째 이 대목으로 넘어가면 이게 목적지도 없고가 나오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널 집에 데려갈 방법이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는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이 싫어 목적지도 없고 인내심 바닥을 치고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기다림 안에는 기다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대상도 망각되고 기다림의 목적도 망각되고 사실 이렇거든요. 이게 아주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되게 이제 여기서 약간 울컥했어요. 왜냐면 널 보낼 수 없어. 왜냐면 네가 가면 숨도 못 쉴 것 같아. 내 일생을 보냈고 러빙 유가 내 목표였어.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사라진 거죠. 목적지가 사라진 거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것을 혹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다림 안에 오로지 수동적인 상태로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지? 뭐 이 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어떤 것들이 시작되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은 종이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건 뭘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기록되고 혹은 기록돼서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어떤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종이에 관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한. 그러니까 그 단면에 기록된 어떤 글자처럼 내가 읽으면 읽어지고 그리고 쉽게 환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기억되고 때로는 망각되고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서 훨씬 더 복잡한 상태로 감정들이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마치 딸꾹질의 감각이 내 몸에 남아있듯이.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실 이 벌스를 읽어내려 갈 때 좀 헷갈렸어요. 이게 하치코의 얘기인가? 그런데 하치코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랑으로 변주시켜 놓고 보면 정말 사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연인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 레퍼런스를 아주 잘 활용해서 잘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스코바의 벌스로 가면 여기도 이제 기다림이 지속이 되는데 매일 걸었어 또 걸었어 두 발을 멈추고 서서 매일 같은 자를 맴돌아 누구지 누구야 넌 내 목의 주인 어디긴 어딘지 여기에 딱 보면 부재하는 대상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망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지? 그리고 나의 주인은 누구였지?가 망각되는 거죠. 이 망각의 상태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가면 적이니 친구니 하나만 해줄래 하나만 기억이나 어렴풋이 뭐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떤 그 구별점 이런 것들도 좀 사라져버리고 그 망각과 함께 뭐 그런 대목들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덮쳐버리지 그 괴물 이게 약간 그 괴물이 뭘까 되게 고민했어요. 바랬던 건지 은총 의심할수록 믿음이 생기지 확신이 커져 덮쳐버리지 그 괴물 이럴 때 이 괴물이라는 게 뭘까 뭐 기다림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다림 속에서 모든 것이 망각되고 구분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상태 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봤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불신이겠죠. 불신. 그쵸. 네. 앞에 믿음이 나왔으니까. 네네네네.
그 괴물이라고 하는 게 불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수동적 상태니까 그것이 나를 덮치는 거죠. 예. 덮쳐서 이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 구분들이 없어지는 상태가 나를 이제 덮치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약간 망각과도 연결이 되고 그 구분들이 사라진 상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이니까 펜스 너머 활주로 사이 날아가 버린 물음은 미래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경계잖아요. 근데 그 물음은 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 미래에 있는 거죠. 아직 질문이 도달하지 않았어. 이게 굉장히 전율이 확 돋더라고요. 되게 좀 여기서.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답은 어렵지. 왜냐면 물음이 아직 안 왔는데 대답이 어렵지 당연히. 틀리면 새로 쓰지 뭐. 그러니까 그 물음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 쓰겠다. 이 삶을 새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스쿠바의 랩이 툭툭 던지고 박자보다 약간 늦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읽다 보면 아, 나 되게 여기 좀 철학적이네. 지금도 전율이 돋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노트 새로 써 뭘 더 뭐 이런 쓰기로 또 다시 이어지고 부서지는 시계탑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노트 새로 써 뭘 더 이제 삶인 거죠. 근데 그 삶에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 이런 또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면 기다리지 이미 가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미래로 가 있는 누군가인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수동에서 완전히 능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기다려 누군가 문을 열어 누군가는 어디로 향하는 문을 여냐면 그 펜스 너머로 향하는 문을 여는 거죠. 그 미래로 향하는 문을. 그래서 물론 제가 좀 오바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확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질법적인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신에서 믿음이 생겨서 확신을 갖고 미래를 새로 써. 삶을 새로 쓰겠다는 거죠. 미래에 물음이 있고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아직 오지 않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삶을 계속 쓰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막 굴곡이 없잖아요. 네, 심심하잖아요. 근데 그러고선 다시 가사를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 안다영으로 가면 이제 쫙 다시 내려가는 여기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내리막보다 낮게 앉은 머리칼 잠시라도 안 보일 새 없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보이는 거죠. 머리카락이 그 내리막길의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나의 존재는 거죠. 나의 존재 평범한 걸음보다 서둘러 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어져 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지금 내리막길보다 더 이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더 낮게. 근데 여기 지금 잠시라도 안 보일 새 없게라고 했잖아요. 보일 새 없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건데. 아 그러네. 안 보일 새 없게는 계속 보인다는 뜻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총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이 화자는 지금 굉장히 서둘러 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리막보다 낮게 앉은 머리칼이라고 했잖아요. 내리막을 내려가면 이제 머리가 긴 사람은 그게 시야에 이렇게 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시야에 그것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머리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 머리가 뒤로 젖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또 보일 새 없게가 아니라 안 보일 새 없게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잘못 해석했는데 이제 뭔 말인가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서둘러 가잖아요.
머리카락이 날리잖아. 음. 그럼 보이겠지. 음. 보이라고. 음. 보이라고. 이 내리막길보다 더 낮게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안 보일 수 없게 안 보이라고 계속 서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를 끝까지 당신한테 각인시킬 거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진짜 이런 표현 너무 신선하네요. 그니까요. 네. 한참을 쫓다가 뒤늦게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이제 섬 대신 개. 아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섬 대신 그러게요. 개가 되었다는 거. 이게 섬이라고 하면은 어떤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은 어떤 그 고독한 존재, 외따른 존재 이렇게 그렇죠. 여겨지잖아요. 오래된 비유죠. 그런데 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벌스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 개는 이제 기다림의 상징, 기다림의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뭐 이별이든 간에 그 관계가 끝나고 내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이 꼭 당신이 아니어도. 그래서 빈 마음 말고 신호를 주지 그랬어요. 예. 뭐 이건 이제 약간 회의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말입니다만 기다리다 지친 난 벌처럼 옵니다. 아 이것도 너무 멋있었어요. 잉잉거리잖아요. 벌처럼. 그냥 벌이 우는 게 슬프진 않지만 계속 뭔가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 울리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내 그 뭐 이 몸속을 혹은 몸의 감각을 계속 울리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인데 아 여기 그 이 코러스 부분이 한 줄이 더 추가가 됐어요. I will just wait until you hear my pain 이렇게 내 고통을 당신이 들을 때까지 나는 단지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내 기다림의 어떤 고통을 당신이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신은 내가 그 어떤 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던 그 당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대상, 또 다른 당신이라고 하는 어떤 지시대명사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당신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 모든 당신이겠죠. 네. 그 기다림의 고통으로 딱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를 늪속으로 확 끌고 들어가는 그런 벌스였습니다. 네. 음색도 굉장히 약간 마성 있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다림이란 어떤 네. 테마를 가지고 네.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데 네. 각각 아티스트들이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굳이 세대를 나누면 좀 그렇지만 기다림은 뭐 스마트폰 또는 그 전에 휴대폰 이런 게 생기고 나서는 되게 레어한 감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뭐 인터넷망에 접속을 하면 다 내 소식을 알아서 올려주고 그렇죠. 서로가 사실 더 궁금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굉장히 뉴트로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복고적인 느낌도 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음악 분위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약속 시간 뭐 3시간 4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는 정 안 오면 무슨 뭐 어디 카페 메모장 같은 게 메모판 있어 거기다 적어놓고 가고 그러니까 손편지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 어떤 시간의 그런 것들이 편지가 도착하려면 2-3일은 걸려야 되는데 그렇죠. 뭐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띡띡하면 그렇죠. 바로 삐삐 소리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계들을 더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구닥다리 감각을 지금 세대들이 다시 어떤 개라는 어떤 테마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해. 그러고 보니 신기하네요. 기다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형은 어떤 파트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역시 아니 가사로만 보면 예스코바 가사가 되게 좋았는데 저는 시온의 일단 첫 들머리 그 보컬이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다 끝났다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의 곡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영어 가사도 섞였지만 한번 과감하게 해석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형님 오늘 참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